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는 연일 초강경 모드입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한번 강경 모드가 에스컬레이트 되면 이것을 쉽사리 멈출 수가 없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강경해야만 약발이 먹히는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점점 그러면서 자신도 모르고 자신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내닫게 되는 경우인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 들어 첫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변곡점에 놓여 있다. 흡사 해방전국 반민특위 상황과 비슷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1948년에 구성됐던 반민족 행위 처벌에 관한 특별 조사위원회 이제 이건데요. 그때 특별재판부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내란 척결을 위한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당 지도부에서도 상당히 강경한 목소리들이 그 이야기를 꺼내놓고 있는데, 특별재판부, 특별재판부, 이거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르완다 사태 기억나시죠? 아프리카의 그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의 인명을 학살한 인종 대청소 같은 경우, 또 킬링필드, 크메르 루즈, 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제 이런 사태에 대해서 그 일이 일단락되고 난 뒤 주무자들을 처벌하기 위해서 여는 재판소가 바로 특별재판부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이 특별재판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황이 1948년 일제 36년 강점기가 끝난 그때 상황과 지금이 비슷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정말 경악을 금치 못할 사태 인식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때 친일파 척결이 시대적 과제였다면 지금은 내란 세력 척결이 시대정신이고 시대적 과제다. 내란 척결이 반민특위처럼 좌절되고 실패할 수는 없다. 내란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내란의 꿈을 꿀 수 없도록 확실하게 청산하겠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의 3대 개혁은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내란 세력 청산. 이 세력이란 말을 쓰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근데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러한 집단을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한테 세력이란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본인과 부인이 지금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지금 잘못하면은 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그런 형사 재판이 시작돼서 1심이 진행되고 있는데, 운이 지금 세력이 있습니까? 윤 대통령의 운명은 완전히 붕괴되고 와해된 그런 상태에 있는 것 아닌가요? 감옥 속에 갇혀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 내란 세력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내란이라는 말을 끝끝내 물고 늘어질 생각인 것 같습니다. 계엄이 내란이었는지의 여부는 지금 1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입만 열면 내란 척결, 내란 종식, 뭐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내란 세력 발본색원, 내란 세력 척결, 내란 잔당 색출 척결,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했다가 내란 방조라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면서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잖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더더군다나 민주당과 정청래 대표가 이른바 민특위 1948년 해방전국 때의 상황과 지금이 비슷하다
라는 말을 하고 있고, 이런 재판부를 믿을 수가 없으니 그런 재판부를 다 제척하고 대신 자기들 손으로 뽑은 그런 특별재판부 판사들에 의해서 앞으로 재판을 하겠다. 뭐 이런 계획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9월 정기국회 오늘 열렸는데 지금 정청래가 이끄는 민주당은 강경 노선을 전면에 확장 배치하는 그런 기류입니다. 노상원 수첩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뭐 이런 판례를 지금 그 최고위원 회의 때 또 그걸 배치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정청래 대표 앉아 있고 이제 뭐 원내대표, 수석 최고위원 등등이 앉아 있는 최고위원 회의 자리 같은데 여기 보십시오. 신윤, 국민의힘 내란 세력 뭐 이런 글귀가 써 있고 이 판넬에 여기에 그렇습니다. 정동혁 국민의힘 대표 얼굴을 여기다가 딱 새겨놓고 지금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노상원 수첩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는 판넬이라고 그래요. 아직도 탄핵 반대를 외치는 국민의힘, 그들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그러면서 장동혁 대표 얼굴 판넬에 새겨놓고 이제 이 TB3 계엄 관련 수사 내용을 적은 수거 대상, 북풍 공작, 부정선거, 장기 집권 뭐 이런 게시물도 회의장에 배치를 했다고 합니다. 노상원 수첩 여기 이렇게 게시를 하고 수거 대상, 북풍 곡창, 공작, 부정선거 그다음에 여기 얼굴 가려서 안 보이는데 여기 장기 집권 있겠죠. 정청래 대표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개혁은 타이밍이다. 개혁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해온 지배 카르텔이고 권력에 기생해온 부역자들이다. 야, 드디어 이 말 안 나오나 싶었는데 부역자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내란 종식, 내란 척결, 부역자, 민특위. 여러분 이게 저는 제2의 죽창가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역자. 우리에게 부역자라는 기억은 뭡니까? 6.25 때 부역자가 있고 일제강점기 때 부역자 뭐 이런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친일파, 민특위. 그러한 반열 위에 그 내란 세력을 올려놓겠다. 그걸 노골적으로 국민 정서를 자극하겠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정청래 대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분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장동혁이 달라졌다. 그래서 달라진 거가 어떻게 달라졌다는 거냐? 그러니까 전당대회 이전에 했던 말과 전당대회 이후에 그 포즈 또는 태도 또는 발언 내용 이런 것들이 온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태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한 태도, 아스팔트 우파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미묘한 차이가 드러나고 있다. 일례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여야를 지도부를 함께 부르는 대통령까지 참석하는 3자 회동을 제안을 하자 정동혁 대표가 그걸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런 형식 3자 회동의 만남이라도 언제쯤 다시 시간을 정해 제1야당 대표와 만날지 입장을 밝혀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조건부로 3자 회동을 수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실과 실무적인 조율에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순방 성과를 늘어놓는 자리에 들러리를 서지는 않겠다. 그러나 특검법과 검찰 관련 법안, 민생 현안 등을 의제로 하는 단독 회동이 전제된다면 3자 회동을 못할 것도 없다. 뭐 이런 입장입니다. 또 이제 오늘 오전에는 김민석 국무총리를 국민의힘 당 대표실에서 만났습니다. 국정 동반자로서 야당을 존중해달라. 이제 이런 내용이 전달됐다고 하는데 잠시 뒤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장동혁 대표는 전당대회 그 직전까지는 이재명 정권은 삼류 조폭 정치다. 민주당 정권을 끝장내겠다. 또 당대표 수락연설 때는 아무튼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겠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장외 투쟁을 불사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는데 대표 취임한 이후에는 원내 중심 대응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장동혁 대표가 최근 주변에 말하기를 정치를 하겠다. 정치를 하겠다. 네,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정치를 하겠다. 싸우는 야당 기조로 가더라도 여야가 대화하는 정치 복원을 기본 전제로 깔려고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 가는 문제도 신중해졌다고 합니다. 전당대회 직전까지는 대표가 되면 면회를 가겠다. 마치 곧바로 갈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 뭐를 더 절연하자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랬는데 이제 한 달쯤 시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지금은 인선도 해야 하고 당을 빠르게 정리해야 할 시간이다. 윤 대통령 면회 문제는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결정을 하겠다. 그래서 면회 의사를 철회한 것은 아니지만 우선순위를 거론하며 손을 낮추고 있습니다. 김민수 최고위원이 라디오에서 윤 전 대통령 접견 신청을 해놨다라고 밝히자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지도부 차원에서 합의된 건 아니다. 국민적 상식 공감대가 우선이다. 이런 말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또 하나 당내에서는 장동혁 대표와 전한길 씨의 관계도 전당대회 이전과는 좀 달라질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당시만 하더라도 장동혁 대표는 전한길 씨 등 보수 유튜버와 공동 전선을 꾸렸고 이 과정에서 한동훈 대신 전한길을 공천하겠다 같은 주장을 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장동혁 당대표 체제가 들어선 이후에 전한길 씨를 주요 당직에 기용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돌자 장동혁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한길 씨는 당 밖에서도 최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이다. 원내가 할 역할과 원외에서 장애투쟁을 이끄는 것은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저도 기억납니다. 말하기를 전한길 씨는 원외 국회 밖에서도 빛나는 사람이다. 그런 말도 했죠. 자, 이렇게 장동혁 대표의 메시지가 다소 누그러진 것, 완화된 것을 보고 의도된 전략적 행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또 초반부터 초강경으로 일관하고 장애투쟁 모드로 가면 리더십과 정치력에 의문부호가 붙을 거라는 걸 장 대표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다. 장을 겨냥한 특검 강제 수사나 민주당 입법 독주에는 맞불을 노퇴해 정책 정당의 면모를 강조하고 정부 여당과 소통 채널은 열어둘 것이다. 이제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인사를 했죠. 신임 정책위 의장의 김도읍 의원, 사무총장의 정희용 의원 모두 다 개파색이 옅은 사람들입니다. 다만 아스팔트 우파가 반발을 하면은 장 대표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를 꺾고 당대표가 된 것에는 아스팔트 우파 보수 유튜버들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었던 만큼 장동혁 대표가 그들을 외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원내, 장외를 분리를 하되 필요시에 선택적으로 연대하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 만났습니다. 민생을 위해서 여야정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런 공감을 이뤘다고 그래요. 장동혁 대표가 이제 국무총리한테 협치를 제안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영수회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 겸상을 하는 그런 영수회담의 단초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장 대표는 강릉 가뭄, 한미 정상회담, 노란 봉투법 등을 거론을 하면서 여야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면 좋겠다라고 말을 했고, 김민석 총리는 장 대표가 첫 시작 말씀으로 한미 정상회담 등 여러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씀해줘서 공감하고 감사드린다 이렇게 호응을 했다고 합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 오늘 김민석 총리의 예방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서가 됐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